어둠 속에서 손이 스치듯 다가오는 그 순간 유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 침대 위, 눈에 가려진 천이 스르륵 벗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볼 수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고 가까운 메아리처럼 울렸다. 유하는 떨리는 손으로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세상이 돌아왔다. 하얀 천장, 창밖으로 스며드는 서울의 겨울 햇살, 그리고 빈 공간.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유해.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오는 이름. 유해야. 어디 갔어? 유하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규는 병실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게 시작된 건 3달 전, 그 비 내리는 가을 저녁이었다. 유하는 회사에서 늦은 퇴근길, 강남의 번잡한 거리에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다. 택시가 미끄러지듯 돌진해 오는 순간 그녀의 시야는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다. 눈이 먼 세상. 그곳에서 유하는 처음으로 느낌이라는 걸 배웠다. 냄새, 소리, 그리고 사람의 온기.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그녀의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봉사자 유혜예요. 오늘부터 유하 씨를 도와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운 비단처럼 스며들었다. 서울의 차가운 가을 바람처럼, 그러나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유혜는 매일 왔다. 아침에 깨우며 오늘은 김치찌개 냄새가 나네요. 유하 씨가 좋아할 만한 거예요 라고 속삭이듯 말하고 손을 잡아 화장실로 안내했다. 유하는 처음엔 어색했다. 29, 마케팅 회사에서 바쁘게 사는 그녀에게 도움받기는 낯선 단어였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강해야 한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의 야망. 하지만 어둠 속에서 유해의 손길은 그런 모든 걸 녹여버렸다. 유하 씨 손, 차갑네요. 제 손으로 데워줄게요. 유해의 손은 가늘고 부드러웠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났다. 유하는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왜인지 가슴이 간질거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가 깊어졌다. 유해는 27,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온 평범한 카페 알바생이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유하 씨는 어떤가요? 시력 회복되면 제가 제일 맛있는 라떼를 타줄게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병실을 밝히는 등불 같았다. 유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홀로 자란 이야기. 엄마는 항상 여자는 스스로 서야 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유해는 조용히 듣고 가끔 그런 유하 씨가 제일 빛나 보이네요 라고 답했다. 그 말 한마디가 유하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냈다. 한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유하는 유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해야, 눈소리 들려? 서울의 눈은 항상 이렇게 차갑지만 아름다워. 유해가 대답했다. 네, 유하 씨와 함께라면 더 그래요. 그날 밤, 유해는 유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렀다. 한국의 오래된 민요, 아리랑. 목소리가 떨렸다. 유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었다. 이건 사랑의 시작이었다. 레즈비언. 유하는 그 단어를 떠올리며 혼란스러웠다.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가족의 눈초리, 사회의 편견. 하지만 유해의 손길은 그런 모든 걸 초월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시력이 돌아온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유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병실은 익숙한데 유해의 흔적이 없었다. 그녀의 코트, 그 라벤더 향기, 심지어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던 작은 선물 상자까지 사라졌다. 간호사 선생님. 유해 씨는요? 유하의 외침에 간호사가 달려왔다. 유해 씨요. 어제 퇴원하셨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저희도 모르겠어요. 퇴원. 유해가 왜?
그녀는 환자도 아니었다. 유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차갑게 빛났다. 눈이 먼 나를 돌봐주던 사람이 사라졌다. 이게 진짜일까? 유하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세상이 돌아왔는데 왜 그녀의 세상은 다시 어두워진 걸까? 유하는 퇴원 서류를 챙겨 병원을 나섰다. 다리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유혜의 목소리를 되새겼다. 유하 씨,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거짓말이었나? 집에 도착한 유하는 침대에 누워 울었다. 핸드폰을 켜보니 유혜의 번호는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메시지, 유혜야, 왜 갔어? 너 없인 못 살아. 답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유하는 꿈을 꾸었다. 유혜가 눈 속에서 웃으며 손을 내미는 꿈. 깨어났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 찾아야 해. 이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서울의 겨울은 잔인했다. 명동에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유하의 마음은 텅 빈 한옥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유혜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먼저 병원 자원봉사센터를 찾았다. 유혜 씨. 아, 그분요. 인천 출신으로 작년에 등록됐어요. 하지만 최근에 연락이 안 돼서. 주소는 보안상 드릴 수 없어요. 유하는 절망했다. 한국의 프라이버시 법은 철저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걸 뚫고 싶었다. 다음으로 유혜가 말했던 카페를 떠올렸다. 강남에 있는 작은 카페예요. 봄비라는 데서 일해요. 커피 향이 제일 좋아요. 유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추운 바람이 코트 자락을 스쳤다. 봄비 카페는 골목 끝에 숨어 있었다. 유리는 김으로 부옇고 안에서 커피 머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하가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는 아니었다. 유하는 주문을 하며 물었다. 여기 유혜 씨 일하시나요? 여자가 눈살을 찌푸렸다. 유혜요. 한 달 전에 그만뒀어요. 갑자기. 가족 일로 내려갔대요. 가족? 유혜는 가족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인천에 부모님 계시고 동생 하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아픔이 이제야 느껴졌다. 유하는 카페를 나와 인천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창밖으로 한강이 스치듯 지나갔다. 서울의 번화함이 멀어지며 유하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인천역에 도착한 그녀는 택시를 잡아 유혜의 집 주소를 유추했다. 유혜가 말했던 바다 가까운 동네. 송도 국제도시 근처 아파트 단지. 유하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중년 여자의 목소리. 유혜 씨 어머니 되시나요? 저는 유하예요. 유혜. 친구예요. 문이 열리며 유혜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전형적인 한국 주부의 모습. 유혜. 그 애는 지금 안 계세요? 왜 찾으세요? 유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에서 만났어요. 유혜가 제게 너무 큰 도움을 줬어요. 시력이 회복된 후에 사라져서 어머니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 애가 그런 일 했어요. 유혜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했어요. 여자애랑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집을 나갔어요. 한 달 전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편지 한 장 없이 유하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상하다니. 레즈비언.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에서 그런 사랑은 금기였다. 유혜가 숨기던 비밀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하는 유혜의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다. 병원에서 준 작은 목걸이, 은색 펜던트에 새겨진 글씨, 영원히 유하에게.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유하는 SNS를 뒤졌다. 유혜의 계정을 찾았다.
마지막 포스트는 3달 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았어요. 서울 새로운 시작. 댓글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민지라는 여자. 언니, 조심해. 가족이 알면 유하는 민지의 계정을 클릭했다. 프로필 사진, 유해와 민지가 포옹한 사진. 바다를 배경으로. 유하의 손이 떨렸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유해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나? 아니, 그건 과거일 수 있다. 하지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다음 날, 유하는 민지를 찾기로 했다. 민지의 계정에 딘천 카페 알바라고 적혀 있었다. 유하는 다시 인천으로 갔다. 이번엔 작은 동네 카페 파도 소리. 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났다. 카운터에 서 있는 민지.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유해 씨 아세요? 민지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유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유하예요. 유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사라졌어요. 민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언니. 유해 언니는 지금 제주에 있어요. 가족 때문에 도망쳤어요. 그리고 당신 때문이기도 해요. 민지의 말에 유하는 숨이 막혔다. 제주. 왜? 민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유해와 그녀는 고등학교 동창.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유해의 가족은 알았다. 엄마가 직원병이야. 치료받아라고 하셨어요. 유해 언니는 서울로 도망쳤고 저는 여기 남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당신을 만난 후 유해 언니는 변했어요. 이번엔 진짜야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력이 회복되면 당신이 자유로워질까 봐 두려웠대요. 유하의 눈물이 흘렀다. 자유. 유해는 나를 사랑해서 떠난 거야? 제주의 바람은 서울과 달랐다. 짭짤하고 자유로웠다. 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 유해의 흔적을 쫓았다. 민지가 준 주소, 성산일 출봉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 유하는 택시를 타고 해변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가 스쳤다. 한국의 남쪽 끝, 이곳은 유해의 피난처였다. 유해 언니는 여기서 일해요. 바다를 보며 커피를 타는 걸 좋아하죠. 민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유하는 문을 두드렸다. 어서 오세요.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얼굴. 유해였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유하. 유하는 달려들어 유해를 끌어안았다. 왜 갔어? 왜 나 버리고? 유해의 몸이 떨렸다. 미안해. 볼 수 있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을까 봐.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창밖으로 제주의 일몰이 붉게 물들었다. 유해가 차를 타왔다. 녹차 향이 퍼졌다. 앉아. 이야기할게. 유해의 이야기는 고통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린 시절 인천의 작은 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조기 은퇴한 공무원, 어머니는 가정주부. 한국 드라마처럼 가족은 완벽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여자애를 좋아하게 됐죠? 민지와의 일로 가족이 무너졌어요. 오빠가 집안 망신이라고 소리치고 엄마는 울며 치료하라고 했어요. 유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울로 도망쳐 자원봉사로 살았다. 병원에서 유하를 만난 건 운명 같았다. 유하 씨의 어둠이 제 거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사랑하게 됐지만 두려웠어요.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용서받지 못하니까. 유하는 유해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회사에서 동료가 레즈비언이라고 소문나면 끝장이야. 하지만 유해야, 너 없인 나도 어두워. 두 사람은 제주의 밤을 보냈다.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고 성산일 출봉 아래 별이 쏟아지는 하늘. 유해가 속삭였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제주에서 작은 카페 차려서 유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유혜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유혜야, 집으로 와, 오빠가. 사고 나서 유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제가 어머니의 울음소리. 내 탓이야. 내가 집을 나간 후로 가족이 엉망이 됐어. 오빠가 자살 시도했어? 내 그 이상한 사랑 때문에 유혜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유하는 안아주었다. 가족이야. 하지만 유혜의 눈빛은 흔들렸다. 유하야, 나어 갈게. 하지만 돌아올 수 있을까? 유혜가 떠난 후 유하는 제주에 남았다. 혼자 해변을 걷다 보니 한국의 전통 축제 소리가 들려왔다. 제주 할로윈. 아니, 추석이 다가오던 때였다. 현지 주민들이 송편을 나누며 모여 있었다. 유하는 그 광경을 보며 울었다. 가족의 의미. 한국에서 가족은 피보다 두터웠다. 유혜의 선택은 이해가 갔다. 하지만 아팠다. 서울로 돌아온 유하는 일상에 복귀했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지만 기쁨이 없었다. 동료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시선. 유하 씨, 요즘 왜 그렇게 초췌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요. 한 달 후 유하의 생일,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선물이 놓여 있었다. 녹차 세트와 편지. 유하야, 미안해. 가족을 택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해. 제발 잊지 마. 유혜의 글씨. 유하는 무너졌다. 배신. 아니, 선택이었다. 한국 사회의 무게가 유혜를 짓눌렀다. 유하는 편지를 쥐고 울었다. 유혜야. 나도 사랑해.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유하는 홀로 앉아 있었다. 여의도 공원, 사람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그녀는 유혜를 떠올렸다. 시력이 회복된 후의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빈자리가 컸다. 유하는 변화를 시도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홍대 근처 작은 카페, 레인보우 쉼터.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여성들을 만났다. 저도 연인 잃었어요. 가족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하죠. 대화 속에서 유하는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유혜만큼 깊은 건 없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제주 출장을 갔다. 성산일출봉 근처 호텔. 유하는 일부러 그곳을 선택했다. 아침에 일출을 보며 유혜의 목소리를 들었다. 유하야, 일출 봐, 새로운 시작이야.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유혜를 봤다. 아니, 착각인가? 유혜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제주의 작은 체인점. 유하는 다가갔다. 유혜가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유하. 어떻게 두 사람은 카페 구석으로 갔다. 유혜의 손이 떨렸다. 오빠는 괜찮아졌어. 하지만 엄마는 여전해. 정상이 되라고 압박해. 유하는 물었다. 너는 행복해. 유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매일 내 생각만 해. 그 말에 유하의 가슴이 터질 듯 했다. 두 사람은 제주의 오름을 올랐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유혜가 말했다. 유하야, 나 후회해. 가족을 택했지만 잃은 게 더 커. 유하는 유혜를 끌어안았다. 나도. 하지만 이제. 함께라면. 키스 직전 유혜가 밀어냈다. 안 돼, 아직. 준비 안 됐어. 유하의 눈물이 흘렀다. 기다릴게. 영원히. 서울로 돌아온 유하는 편지를 썼다. 유혜야, 제주에서 봤어. 내가 행복한 걸 바래? 하지만 문 열어두면 언제든 올게. 답이 왔다. 고마워. 나도 노력할게. 그 후
두 사람은 메시지로 소통했다. 유해의 일상, 제주의 시장에서 사는 해산물, 가족과의 갈등. 유하의 일상, 회사 승진, 커뮤니티 활동. 천천히 거리가 좁혀졌다. 여름, 유해가 서울로 왔다. 엄마한테 솔직히 말했어. 내 사랑은 유하야라고. 충격적인 고백. 어머니는 울었지만 포옹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유해의 오빠가 반대했다. 집안 망신이야. 이혼 소송 걸릴 거라고 위협해. 유해가 흔들렸다. 유하야, 나 포기할까 봐. 유하는 말했다. 아니. 싸워. 한국이 변하고 있어? 우리처럼. 두 사람은 홍대의 프라이드 행사에 갔다. 무지개 깃발 아래 수천 명의 목소리. 사랑은 사랑이야. 그날 유해가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을이 다시 왔다. 서울의 단풍이 물든 거리에서 유하와 유해는 손을 잡고 걸었다. 지난 반년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견뎌냈다. 유해의 가족은 여전히 갈등했지만 어머니가 제주에서 올라와 두 사람을 만났다. 유하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그 말에 유하는 울었다. 한국의 가족은 느리지만 결국 포용한다. 오빠는 여전했지만 유해가 내가 먼저 용서받아라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다. 유하의 아파트, 작은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아침에 함께 김밥을 싸 먹으며 오늘도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유하는 마케팅 일을 그만두고 LGBT 상담센터를 열었다. 유해는 서울로 이주해 카페를 차렸다. 어둠 속 BD라는 이름. 손님들에게 사랑은 눈이 멀어도 느껴져요 라고 말하곤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유해가 말했다. 기억나. 눈먼 내가 서울의 빛은 따뜻해라고 했어. 유하는 웃었다. 이제 내가 내 BD야. 타워 정상에서 두 사람은 맹세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내게.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손은 따뜻했다. 결말은 비극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선택의 연장선.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혹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인다. 유하와 유해의 사랑은 그런 변화의 증거였다. 어둠 후의 빛, 사라짐 후의 재회. 과연 진짜일까? 그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진짜야. 우리 사랑처럼.